그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도 삶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2003년 겨울 대구. 그날은 유난히 춥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울의 작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막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감겨왔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지. 그녀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25살.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전에 회의 준비도 있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걸겠지. 집에 가서 쉬고 나서 전화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녀는 전화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전 9시 20분. 정희가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켰을 때 화면에서는 급하게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내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까만 연기가 터널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히 투입되고 사람들이 얼굴이 그을린 채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그 역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정희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끊김음만 계속해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30번. 점심, 저녁, 밤. 하루 종일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휴대전화 화면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음성 메시지 1건. 정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음성 메시지 버튼으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딸의 마지막 목소리라면? 혹시 고통스러운 목소리라면? 혹시 엄마를 부르는 절규가 담겨 있다면? 그녀는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겨울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뉴스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연결되지 않던 전화 신호음.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매년 2월이 오면 정희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방 한켠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은지. 출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고 입가에는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 사진을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게 그녀의 유일한 의식처럼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진을 닦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 사진을 닦았습니다. 때로는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목련이 피었어. 엄마가 너 대신 보고 왔어. 은지야, 내가 좋아하던 그 드라마 다시 재방송하더라. 엄마가 너 대신 봤어. 은지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해. 하지만 그녀는 딸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혹시 그 음성 메시지에 남아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오래전에 분실되었고 음성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는 전화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새 전화기를 사도 그녀는 벨소리를 항상 꺼두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왜 벨소리를 꺼두고 사느냐고. 하지만 정희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그날이 생각난다고. 받지 못한 그 전화가 생각난다고. 딸의 마지막 전화를 놓쳐버린 그 순간이 떠오른다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없이 눈물 없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날의 후회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그날은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은지의 사진 앞에 작은 백합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하얀 백합. 은지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이제 20해가 지났구나. 엄마는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매일 내 생각을 하고 매일 후회를 하며 살고 있어.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너를 지킬 수 있었을까? 적어도 마지막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나. 혹시 엄마가 너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해줬을까? 아니면 너도 엄마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말을 미뤄뒀을까? 정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한쪽 서랍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은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편지, 액세서리, 그리고 낡은 휴대전화. 그 전화기는 배터리도 없었고 오래전에 고장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화기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피처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은지.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화기에서 미세한 금속음이 울렸고 공기 중에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빛 수화기 모양의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시간의 모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그 순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받을 시간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수호자입니다. 사람들의 후회를 지켜보는 자.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자입니다. 그는 손에 든 시계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서 전화를 받으세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지 못했던 말을 해주세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있지만 결말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의 수호자는 은빛 시계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럼 가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이야기하세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차갑고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푸른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연무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2003년 2월 18일 오전 8시 56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은지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열쇠, 수첩. 그리고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은지의 옷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20해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은지의 목소리. 움직이고 웃고 숨쉬는 은지의 존재.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정희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은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은지야. 엄마야. 지금 전철 타러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 지하철 타지 마. 오늘은 택시를 타든 다음 열차를 타든 해. 전화 너머에서 은지가 웃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정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다음 열차를 타. 엄마 괜찮아요. 시간도 없고 사람들도 다 타는데 나만 안 탈 수도 없고. 걱정 마요. 정희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제발. 전화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작게 들리는 불안한 소음. 그리고 은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톤이었습니다. 불안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연기가 보여. 지하철 안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 나도 곧 나갈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와. 뛰어서라도 나와. 전화 너머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사람들이 밀치고 있어. 엄마. 연기가 점점 많아져. 정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 옆에 있어. 괜찮아.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자랑스러웠어. 그동안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 전화를 받지 못한 날들이 미안해. 전화 너머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응, 알아. 엄마 알아.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엄마 목소리 들려서 괜찮아요. 엄마 고마워요. 나를 낳아줘서. 사랑해줘서.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게. 엄마.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무겁게 짓눌러왔던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그땐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더 많이 안아줄게. 전화도 꼭 받을게.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비 자국이 유리창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 낡은 피처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전화기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나 괜찮아요. 은지의 필체였습니다. 정희는 그 메모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쓴 것처럼.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불길도 연기도 울음도 없는 하늘. 평화로운 하늘. 은지야.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 목소리 들었어.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어. 그거면 됐어.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20년 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돌덩이가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다음 생에도 만나자는 약속. 하얀 공간 어딘가에서 시간의 수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휴대전화 모양의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통화기록 1건 완료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한 사랑. 그녀는 마침내 그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계들. 멈춰 있는 시계, 빨리 도는 시계, 거꾸로 도는 시계. 모두 누군가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후회였고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시계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불에 그을린 낡은 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화기의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사랑만은 남습니다. 불길조차 그 목소리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계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는 후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전화를, 하지 못한 말을, 놓쳐버린 순간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정희는 대구중앙로역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백합 한 송이와 그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모비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은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꽃을 놓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게. 내 목소리 들었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어. 이제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메모지를 추모비 기둥 아래에 살짝 놓았습니다. 햇살이 기둥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빛은 메모지 위에 내려앉았고 글씨들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화는 이제 정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다음 생에도 만나자는 약속.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평온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추모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초.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살아갈게. 내가 살지 못한 시간들을 엄마가 대신 살아갈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전화벨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전화기를 샀고 벨소리도 켜두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병원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밤 근무를 서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자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 했거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분명 그 사람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오늘도 엄마는 잘 살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루였어.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의 사진 속 미소와 꼭 닮은 미소였습니다. 2024년 봄. 정희는 대구 추모공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서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들이 살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야 해요. 사람들은 정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넘어 남는다는 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남는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은지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오늘 노을이 참 예쁘다. 내가 좋아하던 그 색이야. 바람이 창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어느 겨울날. 정희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놀라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희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대구 추모공원에서 일하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제 딸을 그 사고로 잃었어요. 22년 전에.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딸을 잃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 내가 준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어.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의 전화, 가족의 전화, 직장의 전화, 낯선 사람의 전화. 하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전화는 얼마나 될까요? 때로는 귀찮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넘겨버린 그 하나의 전화가 누군가의 마지막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희는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 그리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후회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걸려온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받기 힘들다고 넘겨버린 누군가의 목소리. 나중에 걸겠다고 미뤄둔 누군가와의 통화. 오늘 그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넘어 남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세월 속에서도 죽음 너머에서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수호자는 누군가의 후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모두가 후회 없는 하루를 살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전화를 걸기를. 그리고 그 전화 속에서 따뜻한 목소리를 주고받기를. 정희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화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 다음 생에도 만나자는 약속.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사랑만은 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이것이 시간의 수호자가 전하는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거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